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아이를 이제 인성으로 키우고 지혜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뭐 입시라고 하는 게 아무리 저출산 상황에서도 결국은 조금 선호하는 그런 뭐 대학이라든지 선호하는 직장을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지 공부가 돼 줘야 뭐 기회도 잡을 수 있고, 결국은 뭐 공대를 가든지 뭔가 의대를 가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대학이라는 루트를 통하지 않고 뭐 다른 뭐 방법이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그런 학부 스킵 전략으로 해서 대학원으로 바로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유학이라든지 더 공부의 기회들을 찾아가는 것들도 대안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의 어떤 보편적인 방법은 그 인지 공부,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또 그 가운데 진로를 찾는 게 가장 뭐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안 시킨다고 그랬더라도 뭐 독서 능력이라든지 수학의 뭐 기본적인 연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 상위 10에서 15% 아니고 입시에서 승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방향을 뭐 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을 조금 생각하고 또 최소한의 공부를 뭘 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 기본이라는 게 있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기본이 되는지, 이런 사실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뭐 사교육을 안 시킨다고 그래도 뭐 기본을 해야 수업 시간에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알아들어야 뭐 달려서 멍하지 않고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 뭐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줄 수 있는 정도에 못 따라간다면 뭐 그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기본 취지는 학교 수업을 사교육 도움 없이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많은 과목을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좀 파격적으로 들릴 얘기가 있지만, 그러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언어 능력하고 독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뭐 국영수 전 과목을 시킬 게 아니라 그런 아이일수록 학원에서 기본 교육을 시키고 영어를 중간을 따라가고 수학을 중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저녁에 1시간씩 그런 아까 인문고전 텍스트를 정해서, 뭔가 신앙적인 텍스트면 신앙적인 텍스트, 아니면 뭐 명심보감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그 감명 있게 읽은 뭐 소설이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텍스트로 애를 한번 읽혀보세요. 책을 읽혀보고 아이가 책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단어를 구사하는 것, 그거를 요약해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아이의 공부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이가 정말 대부분의 요즘 아이들은 거의 문제집 푸는 거는 조금 하는데 그걸 시켜보고 그러면 쭈뼛쭈뼛하고 자기 의견 제대로 말 못해요. 그냥 똑바로 제대로 읽고 그걸 또박또박하고, 특히 저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가 공부머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세를 바르게 하느냐랑 아이 컨택을 하느냐로 보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같이 한번 그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애가 저랑 줌으로 얘기하는데 딱 자세가 바른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수학 재밌어? 그럼 학원 가고 그러는 거 좋아? 그랬더니 재밌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 뭐 하는 거, 이거 뭐 하고요. 또박또 얘기하면서 제 눈을 그대로 아이 컨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얘는 뭐, 그럼 엄마가 뭐 해주냐? 그냥 학교랑 학원에서 하는 거 알아서 하게 해주는 거죠. 얘는 공부머리가 되는 거야. 좀 뒤집어 놓고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챙겨줘야 될 정도 애들이라면 공부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닌 애들은 그럼 얘를 지금 엄마한테 어떻게 얘를 관리하고 해주려고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다 한대. 숙제장 받아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그거 안 하면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얘가 잠을 안 잔대. 다른 데 노는 걸 안 한대. 가지고 열심히 그거 꼼꼼하게 막 다 하고, 학원 숙제 가기 전에도 뭐 이렇게 하고, 학원에서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이런 유형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걔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문제집 푸는 연산이나 뭐 그 스킬 같은 건 나중에도 그릴 수 있으니까, 너 지금 수학 좋아하고 그러니까 수학에 관련된 그 수학자 전기, 수학의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읽으라고. 전에도 영재 발굴단이나 뭐 그런 거 봤더니 진짜 굉장히 수학 공부 잘하는 형 어떻게 하나 봐니까 얘는 자기 공부 시간에 10시간이면 10시간 중에 7, 8시간은 수학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투자를 해요. 개념이나 원리나 이런 게 왜 나왔나, 뭐 이런 거 하고, 문제 푸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경시대에 보면 거의 전국 1등급 레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데 더 저기 하는 거죠.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지, 요거를 이거를 2차 방정식을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푸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이걸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방법론을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만약에 기본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 기본은 인문학적 기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집에서 가장, 집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논술학원이나 뭐 국어학원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한테도 얘를 뭐 문제집 풀고 하고 국어 점수 올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글을 읽고 글을 단순히 소리나는 거를 유초등 아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하는 게 중요한 게 문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해. 문해가 뭐예요? 문해하고 독해가 뭐가 달라요? 문해는 그거를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같은 거라든지 뭐 이거 사면 사용 설명서 주잖아요. 사용 설명서에 있는 글자는 다 읽지. 오른쪽 버튼을 켜고 뭐 왼쪽 버튼을 켜서 셋업 장치에 뭐로 들어가세요. 해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셋업이 뭐예요? 버튼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읽는 거, 글자를 읽는 게 그냥 그 독해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문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얘가 단어를 모르는구나, 셋업을 모르는구나, 셋업이 뭐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이거 하나하나 해줄 수 있는 그거를 되는지 집에서 그걸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뭐 단어도 좀 모르고 문해력도 안 되고 이런 애들한테 너무 많은 과목을 저는 가르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쓸 책이 지금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그 친구가 우리 또 친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걔랑 같이 제가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옛날부터 써보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수학 공부를 위한 개념 정리 사전 뭐 이런 걸 좀 써보려고 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우리 그 입시를 하면서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많이 좀 가르쳤었는데 중국권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뭐 중하위권 아이들이 뭐 수학 못하는 거니 마찬가지인데 왜 잘하는지 봤더니 얘네들은 수학 용어가 함수, 인수분해, 소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소수만 해도 이게 작을 소자 소예요, 드물 소자 소예요. 우리나라 이게 전혀 개념이 없죠. 근데 걔네들은 그거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이 다 머릿속에 그 용어 정리가 되면서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영국권에서 온 애들도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야. 펑션 기능.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펑션이라는 용어 속에서 개념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학하는 애 중에 함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애가 몇 있어요. 근데 상위권 애들은 감으로 알아. 한자를 모르고 저기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런 게 그런 개념이겠구나라고 하는 정확히 데피니션을 못 내리는데 감으로 알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개념과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안 된다. 지금 초등학교 수학이나 중학교 수학인데 지금 기본 점수가 안 나온다는 애는 엄밀히 말해서 수학을 시킬 게 아니라 지금 국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독해력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저학년 수학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글밥이 많은 저희가 나오는. 그래서 지금 국어 시간에는 가나다를 배우는데 수학 그 문제지에서는 뭐 자전거 세대가 뭐 벌써 이렇게 막 나오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또 긴 얘기가 되니까 제가 뭐 다른 영상을 좀 참조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생활 속에 있는 그냥 동떨어진 수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융합된 수학을 가르치려고 이제 수학 교육학 쪽 입장에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초등 수학에서도 결국은 결판이 뭐에서 나나요? 어휘력이 되는 애들이, 언어 능력이 되는 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선생님들이 알아들 수 있고 개념도 파악하고 또 거기에다가 약간 한자랑 영어가 된다. 라고 그러면 이제 땡큐인 거죠.
완전히 이제 무슨 개념인지 하나하나 이제 뭐 파악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 기본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지금 아이들이라고 그런다면 사교육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 부족한 과목을 아무리 땡겨주려 한들 개념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독해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쳇바퀴 돌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수를 뭐 계속 반복해서 풀리고 또 안 하면은 뭐 혼내고 그다음에 학원 안 보내고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끌어올려 줄 수는 있겠죠. 문제 푸는 그런 방법론들을 암기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인수분해 정도까지 해주는 거를 끌어주는 거지 그 끌어주고 땡겨주는 능력으로 상학함수 지수로그를 풀 수 있냐는 거예요. 있냐는 거죠 지금. 그 대치동에 그 수많은 레벨별 학원들이 있는데 왜 대치동에는 수포자가 여전히 많냐는 거죠. 이론적으로 하면 대치동이나 분당의 학원가에서는 수포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과외도 시키고 레벨별로 뭐 하고 부족한 거 하고 뭐 기본반부터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결국은 이 모든 거의 어떤 결론이 입시라든지 아니면 인지적인 부분을 학교 수업에서 따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챙겨줘야 될 부분이 저는 기본적인 독서 능력, 어휘 능력, 그 다음에 자기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애들하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본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 인문학 지혜독서 그 책을 참조해서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엄마나 아빠랑 한번 읽어보자. 너무 벅차고 너무 주중에 바쁘고 그러면 주말이라도 하고 그러면 같이 한번 애들하고 그 책을 읽고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쓰는 어휘력 수준을 이렇게 파악하면 아, 우리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게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요. 학원 선생님한테 그냥 우리 애 잘해요?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그럼 사교육을 어떻게 더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